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현실이랑 만나면서 생기는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메타나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의 최신 AI 모델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셈법, 또 개인정보 문제까지 소스들을 좀 다양하게 모아봤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AI가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산업이랑 사회에 어떻게 막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기술 흐름 속에서 핵심을 딱 잡고 여러분이 하는 순간을 경험하시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그 스스로 학습하는 AI 있잖아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통한 기술 확산,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정책적 고민, 요 세 가지 축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메타의 AI 비전 모델 디노브이3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게 무려 17억대 이미지로 스스로 학습 SSL 했다고 하던데 사람의 감독,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데이터 가치의 기준이 막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레이블 없는 데이터로 학습했다는 게 정말 핵심인데요. 기존 AI 학습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사실 데이터 레이블링 비용이랑 시간이잖아요. 이걸 극복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작업이 엄청나죠. 네. 덕분에 세계자원연구소 WRI 같은 데서는 위정 이미지로 삼림벌채 감시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나사 JPL 같은 경우는 화성 탐사 로봇에 탑재해서 제한된 자원으로도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요. 활용도가 정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와. 그리고 특정 작업에 막 미세 조정을 안 해도 성능이 꽤 강력하게 나오고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여러 크기로 제공된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업적 활용 가능한 라이센스로 공개해서 누구나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그 레이블 없이 학습하는 건 AI가 그냥 알아서 패턴을 찾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지도 학습 방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안에서 스스로 관계나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리바바 쪽도 좀 보죠. Q1 이미지 에디트라는 모델인데 텍스트 입력만으로 포토샵 수준 편집이 된다. 근데 이걸 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요. 와, 진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말로 예를 들어 머리카락 좀 지워줘 라거나 저기 글자 색깔 좀 바꿔줘 이런 세밀한 작업부터 이거 지브리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들어줘 같은 스타일 변경까지 다 돼요. 와, 신기하네요. 네, 중국어 영어 다 되고요. 심지어 글꼴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글자 수정하는 거, 타이포그래피 능력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오픈소스면 기업 입장에선 좋겠네요. 그렇죠. 라이센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개발자들은 API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서비스에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벌써 성능 좋다는 평가가 많고요. 이렇게 강력한 AI 기술들이 막 퍼지니까 정부나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게 인텔뿐 아니라 삼성이나 TSMC 같은 해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와, 정부가 거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처럼 움직이는 건가요? 이거 꽤 큰 변화 같은데요? 이런 보도가 있었죠. 백악관에서도 국가 안보나 경제적 관점에서 창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은 좀 다르겠죠. 네, 그렇죠. 삼성이랑 대만 경제부 같은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또 민간 기업 경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업계에서도 기업들이 지분 참여를 좀 꺼릴 거다.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하긴. 근데 또 반면에 버니 샌더스 의원처럼 납세자가 투자한 거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지지 의견도 있습니다. 워낙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AI에 기반 반도체 투자 방식을 고민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또 AI의 연료랄까요? 데이터를 둘러싼 다른 거버넌스 문제가 있네요. 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한 서비스에서 다른 데로 옮길 권리를 전 분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 업계가 엄청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쪽에서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영업비밀 유출될 수 있다. 제3자 권리 침해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을 막 지적하고 있어요. 네. 특히 어떤 특정 전문기관이 데이터로 독점하고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더군다나 불과 1년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통 분야는 제외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뒤집는 거라면서 졸속 추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거군요.
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보호장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과 정책 논의가 결국 우리 일상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그 지점을 좀 볼까요? 메타가 오클리 브랜드로 새 스마트 안경 HSTN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AI 비서 기능이 들어갔다고요? 아, 네. 이게 앞서 이야기한 기술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전 레이벤 모델보다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399달러에서 479달러 정도. 근데 이제 메타 AI와 오클리의 렌즈 기술이 만난 거죠. 내장된 카메라랑 스피커로 사용자가 보는 걸 기반으로 해서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거나 음성 명령을 수행하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결국 아까 말한 DNIOB3 같은 강력한 시각 이해 모델이 결국에는 이런 기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AI가 하드웨어랑 결합해서 점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 확실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네요. 네. 물론 뭐 실용성에 대한 기대도 큰데 근데 또 항상 켜져 있는 카메라랑 AI를 생각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이제 정말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살펴보니까 AI 기술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네요. 오픈소스로 강력한 모델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스마트 안경처럼 우리 몸에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동시에 이런 발전은 필연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질문 또 정책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논란이나 한국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갈등처럼요. 혁신을 어떻게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 잘 통합하고 조율할 거냐 이런 숙제가 계속 주어지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새로운 관점이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 오픈소스나 데이터 이동권처럼 강력한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스마트 안경 사례처럼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부 역할의 변화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들도 따라오고요. 이 혁신과 그 여파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